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학교에서 친구가 갑자기 와서 야, 나 급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빌려주라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응, 우리 친구니까 옜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빌려줄 수 있어?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갈 거야. 얘가 평소에 용돈은 얼마나 받지? 지난번에 철수한테 빌린 돈은 갚았나? 혹시 얘네 집이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닌가? 얘가 돈 떼먹고 도망갈 놈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꼼꼼하게 따져볼 거라고. 왜? 내 소중한 용돈 10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10만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고 PC방이 몇 시간이야. 절대 그냥 줄 수 없지. 그런데 말이야,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줄 때는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와서는 왜 이렇게 관대해지는 걸까?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회사의 상태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옆집 김씨 아저씨가 좋다더라. 유튜브에서 이 종목 대박난대 하는 소리만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버튼을 눌러버려. 이 회사가 돈은 잘 버나?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지는 않나? 내일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닌가?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산다는 건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거랑 똑같은 자살행위야.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 솔트가 너희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방패, 바로 재무제표 보는 법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알려줄게. 아우 솔트야. 재무제표 그거 회계사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 라고 벌써 도망가려고 하지? 걱정 마. 복잡한 거 다 빼고 딱 3가지만 알면 돼. 이 3가지 엑스레이 판독법만 익히면 최소한 망할 회사에 내 돈을 갖다 바치는 멍청한 짓은 절대 안 하게 될 거야. 자, 준비됐지? 첫 번째로 볼 엑스레이 사진은 손익계산서야.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지? 손해손화 이익익을 계산해 놓은 문서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 집 가계부나 너희들 용돈기 입장 같은 거야. 얼마 벌어서 얼마 쓰고 얼마 남겼니? 를 보여주는 거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솔트가 운영하는 솔트네 붕어빵 트럭으로 설명해 줄게. 제일 먼저 맨 윗줄에 나오는 게 매출액이야. 이건 솔트가 하루 종일 붕어빵을 팔아서 번 돈의 총합이야.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인데 오늘 100개를 팔았어. 그럼 매출액은 얼마? 그렇지, 10만 원이야. 와, 10만 원이나 벌었으니까 오늘 부자 됐네. 하고 좋아하면 될까? 절대 안 되지. 이건 아직 내 돈이 아니야. 붕어빵을 공짜로 만들었니? 밀가루도 사고 팥도 사고 슈크림도 사고 붕어빵 기계 돌리려면 가스비도 내야 하잖아.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비를 매출원가라고 해. 그리고 솔트 혼자서 다 못하니까 알바생도 썼을 거고 트럭 기름값도 나갔겠지? 이런 걸 판관 비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 자, 이제 중요한 순간이야. 매출액 10만 원에서 원가랑 판관비를 다 빼고 나서 사장님인 솔트 주머니에 진짜로 들어오는 돈.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야. 별표 5개 쳐야 해. 만약 매출은 100억인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억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장사를 하면 할수록 붕어빵을 팔면 팔수록 손해만 보는 밑 빠진 독 같은 회사라는 뜻이야.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썩어문 들어진 거지. 이런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 불타는 집에 기름통 들고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 절대 사면 안 돼. 그럼 영업이익만 플러스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니, 아직 끝이 아니야. 영업이익이 끝까지 내 돈은 아니거든. 파이프라인 그림을 잘 봐봐. 위에서 엄청난 양의 물매출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 근데 중간중간에 파이프가 뚫려 있어. 첫 번째 구멍으로 세금이 줄줄 새나가. 나라에서 장사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잖아. 법인세 내야지. 두 번째 구멍으로는 이자가 줄줄 새나가. 솔트가 붕어빵 트럭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았거든. 그 이자 갚아야 하잖아. 이렇게 세금도 내고 이자도 갚고 혹시나 트럭 가다가 사고 나서 수리비 나간 거영업 외비용까지 다 빼고 나서 드디어 맨 마지막 컵에 또 떨어지는 황금색 물방울.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야. 진짜 100이 최종 수익이지. 이 순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주들의 보너스, 배당금을 바로 여기서 주기 때문이야. 순이익이 플러스가 나서 컵에 물이 차야 주주들한테 한 모금씩 나눠줄 거 아니야? 적자 나서 컵이 바짝 말라 있는데
주주들이 와서 배당금 주세요. 하면 줄 수 있겠어? 사장님이 나도 굶고 있어요. 유유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매출도 작년보다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순이익도 늘어나는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야 해. 만약 어떤 회사가 3년 연속으로 순이익이 적자다. 이건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상장 폐지 당해서 휴지 조각될 수도 있다고. 자, 이제 두 번째 엑스레이 사진을 보자. 이번엔 재무상태표야. 옛날 어른들은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이건 회사의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전 재산 얼마야? 빚은 얼마고? 이걸 따져보는 거지. 여기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부채 비율이야. 내 돈 자본에 비해 남의 돈 부채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율로 나타낸 거야. 솔트가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고 낑낑대고 있는 거 보이지? 왼쪽에는 내 돈이라는 아주 조그만 추가 달려있는데 오른쪽에는 빚이라는 엄청나게 큰 추가 달려있어. 이러면 솔트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와르르 무너져서 깔려 죽겠지? 예를 들어서 솔트가 6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 돈은 1억이고 은행 빚이 5억이야. 그럼 부채 비율이 500%인 거야. 평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 집값이 오르면 좋으니까. 하지만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이자가 2배가 되면 솔트는 월급 받아서 이자 갚느라 밥도 못 먹고 휘청거릴 거야. 회사도 똑같아. 빚이 너무 많으면 돈 벌어서 이자 갚다가 볼일 다 봐. 보통 건전한 회사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야. 내 돈이랑 남의 돈이 10일 정도라는 거지. 근데 200%가 넘어간다. 이때부터는 경고등이 켜진 거야. 이 회사 좀 위험한데? 하고 의심해봐야 해. 빚쟁이들이 매일 회사 앞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진 않지. 재무상태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유동비율이야. 이건 급할 때 당장 갚을 능력이 되니? 를 묻는 거야. 은행 직원이 갑자기 찾아와서 사장님, 죄송한데 대출 만기가 됐으니까 당장 내일 갚으세요. 라고 독촉한다고 쳐봐. 이때 옆에 있는 딸기를 봐. 딸기는 아주 여유롭게 금고를 열어서 현금 다발을 꺼내주고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게 바로 유동자산이 많은 거야.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빵빵하다는 거지. 반면에 오렌지는 어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시만요. 제가 가진 건 이 옷이랑 신발, 그리고 저기 있는 낡은 기계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팔아서. 하면서 허둥지둥하고 있지. 자산은 있는데 당장 현금으로 못 바꾸는 공장, 땅, 재고만 잔뜩 있는 거야. 땅이 아무리 비싸도 당장 내일 팔려서 현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100으로 계산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비주동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자산이 더 많아야겠지. 그래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보통 100% 이상, 200%면 아주 좋음. 갑자기 경제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튼튼한 거야. 반대로 유동비율이 50%도 안 된다. 이건 흑자도산할 수도 있어. 들어봤니? 흑자도산? 장사는 잘 돼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당장 직원 월급 줄 현금이 없고 재료비 줄 현금이 없어서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야. 진짜 억울하겠지? 그래서 기업한테는 현금이 피와 같은 거야. 피가 안 돌면 사람은 죽잖아. 세 번째 이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 이자 보상 배율. 이름이 좀 어렵지? 겁먹지 마. 아주 쉬워.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는 낼 수 있니? 야. 솔트가 붕어빵 장사해서 1년에 힘들게 1억을 벌었어 영업이익.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가 1년에 2억이래 이자 비용. 그럼 솔트가 번 돈 1억을 은행에 다 갖다 줘도 아직도 1억이 모자라지?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야. 이런 상태를 우리는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 겉보기엔 살아있는 회사 같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회사지. 은행 대출이라는 산소호흡기만 꽂고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 이자 비용이야.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번 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뜻이니까 이런 회사는 절대 조심해야 해. 나라에서 지원금을 끊거나 은행이 더 이상 대출 연장 안 됩니다 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법정관리 들어가고 상장 폐지될 수 있어. 오렌지가 공동묘지에서 좀비 손에 발목 잡혀서 못 도망가는 거 보이지?
너도 이자 보상 배율 확인 안 하고 샀다가는 저렇게 좀비 기업이랑 같이 무덤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어. 자, 머리 아프니까 딱 정리해줄게. 공사장에서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 체크리스트 확인하듯이 우리도 주식 살 때 이 세 가지만 체크리스트에 넣고 확인하자. 1. 돈을 잘 버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플러스이고 늘어나고 있는가? 2. 빚은 적당한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진 않은가? 100% 이하면 좋고 최소한 200%는 넘지 말자. 3. 이자는 낼 수 있나? 이자 보상 배율이 무조건 1 이상인가? 1 미만이면 쳐다보지도 말자. 이것만 확인해도 이상한 잡주 사서 마음고생하는 일은 90% 줄일 수 있어.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정석, 기본적 분석의 시작이자 끝이야.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는 것처럼 투자도 재무제표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폭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거야. 가끔 뉴스 보면 오호전자 매출 대박,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이런 기사 보고 흥분해서 따라 샀는데 다음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 실적 좋다며. 사기꾼들아. 하고 욕하고 싶지? 근데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유가 다 있어. 알고 보니 매출만 늘었지 원가 관리를 못해서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거나 무리하게 공장 짓느라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자 내느라 순이익은 적자인 경우일 수 있거든. 기사 제목은 기자가 뽑는 거잖아. 클릭수 받아야 하니까 자극적으로 사상 최대, 역대급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 일종의 낚시지. 그러니까 기사 제목만 믿지 말고 직접 네이버 증권이나 다트DART 들어가서 재무제표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 빨간색 마이너스 2 많은지 검은색 플러스 2 많은지 색깔만 봐도 대충 감이 온다고. 속지 말자 사진빨과 기사빨.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줄게. 업종마다 기준이 좀 달라. 무조건 잣대를 똑같이 대면 안 돼. 왼쪽에 바이오 연구소 보이지? 여긴 신약을 개발하는 곳이라 연구비가 엄청 들어가. 그래서 당장은 돈을 못 벌고 적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미래에 암 치료제 같은 게 개발되면 대박이 나니까 시장에서는 부채가 좀 있어도 적자가 좀 나도 봐주는 편이야. 이걸 성장주라고 해. 꿈을 먹고 사는 거지. 반면에 오른쪽의 식품 공장은 과자나 라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팔리잖아. 근데 이런 회사가 적자라거나 빚이 엄청 많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지.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같이 보면서 재무제표를 해석해야 진짜 고수야. 아, 여긴 바이오니까 좀 봐주자. 여긴 은행인데 왜 이래? 이렇게 유동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해. 투자의 전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그랬어. 재무제표를 읽을 줄 모르면 투자를 하지 마라. 그건 도박이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서 엑스레이를 완벽하게 판독할 순 없지만 최소한 뼈가 부러졌는지 멀쩡한지 폐에 구멍이 났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하잖아. 오늘 솔트가 알려준 매출, 영업이익,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너희는 이미 대한민국 상위 10% 똑똑한 개미가 된 거야.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옆집 아줌마가 사래. 가즈아. 만 외치거든.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 알았지? 자, 오늘은 회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법을 알아봤어. 건강검진 결과 아주 튼튼한 회사를 찾았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 바로 가격을 봐야지. 아무리 좋은 물건도 비싸게 사면 손해잖아. 다이아몬드가 좋은 건 알지만 100억 주고 사면 바보인 것처럼 말이야.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2탄. 이 회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ROE, 그리고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계산하는 법 PER, PBR 같은 조금 더 고급진 기술을 알려줄게. 이것까지 알면 진짜 펀드 매니저 뺨치는 거야. 쇼핑몰 가서 가격표 보는 법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아주 재밌을 거야.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